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을 맡고 있는 유성호고요. 어, 지금 제가 직보를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약간 생태가 약간 이렇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 영어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이제 뭐 물론 분류가 세 번째 일반고가 있긴 하지만 일단 앞에 있는 두 가지죠. 외고, 자사고 위주로 보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경기도기 때문에 뭐 경기 뭐 외고 아니면 성남 외고 아니면 뭐 최근에 이슈가 잠깐 됐었죠. 그 수능 만점자가 나온 뭐 용인외고, 외대부고라고도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뭘 배우는지.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게요. 외대부고라고 하고 경기외고라고 하고 뭐 성남외고든 다른 외고 자사고라고 해가지고 커리큘럼이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제가 이따가 여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공통적으로 비슷한 게 있지만 이제 그 비슷한 거를 배움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곧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선점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뭘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뭐 최소한 스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최대한 뭐 서울대가 되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배우나요예요. 그 가시성이 좋은 걸 보면 밑에 있는 책이 있죠. 네. 뭐 책과 관련된 거를 좀 어떤 컨텐츠로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밑에 있는 책들을 추천드리고요. 약간의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책이 수능 플러스 좀 이렇게 외고 자사고 외대부고 같은 곳에서 이 유인물로 많이 쓰는 그런 식의 난이도를 가진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사고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레벨로 보기는 5단, 그 레벨 5가 가장 높은 거긴 한데, 네. 뭐 4 정도가 가장 저는 적합할 것 같고요. 연습을 하시기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솔직히 외대부고는 아니지만 뭐 대원외고,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에서 가장 많이 작년까지 썼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이게 이제 능률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뭐 약간 요거랑 롱맨 아카데믹 리딩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약간 논설문, 뭐 짧은 소설, 여러 가지의 글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난이도만 보면 그 고3 수능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수능 유형이 아닌 다른 걸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출판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많이 쓰느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수능 관련된 거는 이 책을 꽤 많이 쓰더라고요. 유형 독해 약간 쉬운 편입니다. 근데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게요. 작년부터 빠른 학교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3 그 수능 특강이 있죠. 근데 그것을 고1부터 시키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거는 조금 쉬운 난이도의 토플 교재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토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좀 하는데 실전반 보내서 액츄얼 테스트 하는데, 이건 액츄얼 테스트보다 조금 세게 얘기하면 세 단계 낮은 레벨이에요.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뭐 좀 어려운 거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 잘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네. 쉬운 지문인데 이제 가공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거든요. 네, 그건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시성이 좋은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역순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부교재를 쓰는 거. 선생님, 주교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요. 부교재가 90% 이상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주 교재라고 하는 그런 개정 교과서인 관련된 거를 무조건 써야 돼요. 일반고든 어떤 학교든. 근데 이런 개정 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썼었던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안 쓰면 이제 교과부에서 약간의 제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쓰는 개념인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약간 명목상 시키는 거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부교재 아니면 2번입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능률 고급 독해 그리고 요 롱맨을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가 2번에 나오는 이 핸드아웃과 관련된 비슷한 토픽, 비슷한 레벨의 독해가 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네, 뭐 테드 스피킹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신문 기사가 될 수 있고요. 너무나 많죠. 영미문학의 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학교 선생님 마음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줄도 알고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요건 약간 이제 외고 관련된 개념인 건데 우리 아이는 좀 딱딱한 글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책 같은 거 한번 사서 읽혀보시면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입이 시작이죠. 네. 이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 독서 관련된 거에 있어서 대학교들이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특히 이제 요 오른쪽 세 책은 대표적인 그 디스토피안 나블이라고 그러죠. 네. 한마디로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같은 네, 그런 사회주의 관련된 그런 사회주의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문과 학생들, 국제학부 이런 학교들에서 상당히 많이 실제 수시 지문에서 쓰여 있고요. 네, 그런 개념, 관념 같은 것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문제 풀면서 보기보단 지문 약간 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좀 그 원한다는 친구들이면 이런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4번, 5번은 외고의 이야기여서 뭐 만약에 경기 외고, 성남 외고라면 해당이 되겠고 그 외대 부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외고에 관련된 것을 쓰게 된 이유는 유일하게 네, 이 두 과목을 배우게 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신이 시작하면요. 100이면 99의 학원이 뭐 1은 잘 모르겠습니다. 99%의 학원이 수업을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한 번 합니다. 네. 외고 같은 경우에 7단이거든요. 그런데 수학보다 단위수가 거의 1.5배 이상 높아요. 근데 수학은 두세 번 하는데 영어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수업, 그 학교에서 이 영어도 배우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심화 영어도 배우잖아요. 다양한 걸 배우면 그만큼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죠. 학원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요거와 관련된 범위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면 뭐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3학년은 좀 달라요. 수능 특강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년의 영어 범위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핸드아웃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주에 선생님들이 공개를 하시죠.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은 가공하기 바빠서 설명하기 바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를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는 거에서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한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장까지는 뭘 배우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무엇을 배우냐 약간 연관되는 거죠. 네, 그 컨텐츠 관련된 걸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네, 문제 유형에 있어서 뭐 1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2번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수능형 암기 위주로 공부했다면 이제 이 추론, 인프런스와 관련된 게 변별력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저의 어떤 정당화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되게 급변하게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가공 자료를 수능형 암기 자료로밖에 만들지 못하는 학원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실제 문제는 4번에도 나오지만 수능 유형보다 장문의 추론 유형이 최소한 반 이상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한 80% 정도가 다 수능이 아니라 추론 문제예요.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뒤에 3번도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70, 15, 30이죠. 보게 되면 70은 고2 작년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외고의 이야기예요. 고2 9월 모의고사의 1등급 아이들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15는 100점을 맞은 아이들의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요거 30은 30%입니다. 고3 아이들 3월 모의고사의 1등급의 퍼센티지가 3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5번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고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 컨텐츠 자체가 케바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1등급 컷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올해 100점이 나온 적이 있고요. 1학기 때 83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입니다. 자, 문제 유형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뭐 학교 설명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 실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조차도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시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보면 수능 유형도 무조건 있죠. 보게 되면 뭐 순서대로 배열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내용 추론입니다. 내용 추론이에요. 보게 되면 문맥상 알맞은 표현 보면 뭐 옳지 않은 내용상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제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좀 잘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여보시죠. 제가 장담하건데 요 지문을 한번 보여주시고 요게 이제 실제 이 제시문은 이거의 한 최소한 8배, 9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지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게 범위 한 지문이라고 치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이해는, 틀린 이해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상당히 짧죠. 앞에 있는 제시문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셔서 2분 내에 2분은 좀 길겠구나. 1분 30초 내에 이걸 명확하게 5번이라고 그 근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맞힐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단언하건대 3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헉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3등급 나와요. 현재 9등급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죠.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풀려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지시문은 거짓말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5번 제시문, 5번 선지가 왜 틀렸냐면 감정적 요소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가장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인지적인, 동기적인 요소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5번이 틀리냐 하면 본문의 힌트가 여기 나옵니다. just as important 두 번째 just as important가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감정인데 정서적인 기반, 감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인지적 모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감정도 중요하다. 그만큼 감정도 중요하다.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물론 제 수업에서 수능 관련된 그 좀 고난이도의 수능 관련된 문제도 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레벨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쉬운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쉬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영어가 조금 미진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순화된 문제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 내신을 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 SNT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1학년 올라와서 신입생 모집을 해서 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들 고2 모의고사는 최소한 1등급 나왔어요. 고3 수능까지 저는 95 이상 나옵니다. 근데 전 왜 성적이 4, 5예요, 선생님? 정답은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 많이 틀리죠. 맞힐 수도 있어요. 맞힐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게 뭘까요? 내신은 시험은 타임 어택이라고 그러죠. 시간 싸움입니다.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안지 체크, OMR 카드 다 작성해서 내야 되고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20문제까지 나온 학교들이 있죠. 한 문제당 최소 2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1분 30초 수능과 비슷해요. 풀기 어렵죠. 푼다 하더라도 이걸 마침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어떤 친구들은
실제 이게 현실이 아닌지 앞으로 1년, 2년 뒤에 한번 보시면 학부모님들의 자녀분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답안지 밀려 쓰는 애들이 1학기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실제 2학년 때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표로 하는 게 어떤 아이들 레벨 아직 확정적인 거 아니겠지만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능 관련된 연습에다가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이런 식의 문제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요 다음 단계는 어려워지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관계 중에 가능성 중에 지문이 좀 길거나 어려워지는 거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부터 선지가 길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학교든요. 이거 한 줄이잖아요. 이 오지선다기 때문에 선지들을 합해 놓으면 제시문보다 더 길어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거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능이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외고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누가 서울대를 가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외대부고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마 성남외고, 경기외고도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3점대 초반이면 거의 대부분 서류를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부터예요. 실제 제가 고3 수시 영어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연고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완전 개박해요. 그래서 내신을 잘 따면 연고대가 내가 안 될 수준이라 하더라도 플랜을 잘 짜서 생기부를 잘 전공 관련된 걸 짠다면 서울대도 가능하죠. 실제로 영어 관련된 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요 앞에 있는 대원외고는 4.9까지 연대를 갔거든요. 참고로 저 수업하는 친구는 뭐 4점대는 아니지만 3점대 중후반 때인데 서울대 1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 내신 중에서도 만약에 문과라면 뭐 물론 뭐 국어 뭐 다 중요하겠지만 영어 내신이 필수죠. 필수죠.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과목을 뽑으라면 저는 영어 내신을 뭐 제가 영어를 가리켜서가 아니라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과라면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약간의 중급 난이도 이상인 건데요. 제시문을 주어주고 제시문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TNF로 다 본문의 내용을 덧칠, 트랩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응용된 문제도 나옵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요거에 대한 인터뷰, 여기 있는 성우유라고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를 약간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게 학교 지문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만 엄청 하죠. 외고, 자사고, 뭐 외대부고 포함한 학교들이 뭐 다양한 이 컨텐츠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변별력은 이런 문제를 가급적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입니다. 약장사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진리예요, 부모님들. 혹시 주변에 이런 뭐 이렇게 주변 분들 중에서 외고 자사고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혹시 영어 내신 물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법 관련된 것도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수능 어법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장을 통으로 주고 오류가 어디가 있는지 기초 단계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가면 여기 파워포인트가 잘렸는데 저는 이 수정까지 시키는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학원을 통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